발표의 기본기 혹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강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음성 교정을 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발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 또 저의 노하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뭐 일반인 분들도 있고요. 뭐 취업준비생부터 시작해서 고위 간직자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임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조차도 여러분 일반인들과 같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우수한 말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어떠한 위치와 관계없이 정말 이게 개인적인 문제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대중을 절대 속일 수 없는 것,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 딱 두 개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호흡,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연기만 잘해도 살아남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근데 그 연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연기인 걸 알면 연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영역에서도 정말 연기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가 호흡과 바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에서부터 여유가 있어야 되고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즐기고 있구나, 확신에 차 있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호흡의 기류가 자연스러워야 해요. 자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심신을 계속해서 다듬으면서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건 혼자 있을 때 해야죠. 이미 대중 앞에 섰잖아요. 이미 나는 발표를 하는 중이고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의 기류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뭔가 헐떡댄다든지 숨자리를 놓쳐서 막 목소리를 캑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노출시킨다든지 표정이 굳는다든지 눈 깜빡임이 말도 안 되게 말을 하는 어떠한 이상한 특정한 순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보기만 해도 사람이 엄청 불안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고 미완성적이어 보이고 어쨌든 밑자가 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호흡의 기류를 가져주는 것,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어떠한 경지 수준에 도달을 해야만 해요. 기본인데도 이 기본기의 경지 수준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알맹이가 중요하겠죠. 그 말의 내용이라든지 그걸 전달하는 전달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을 때는 사람이 정말 아마추어 라인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일지언정 표정과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좋은 내용이라도 되게 하찮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관찰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어색함 혹은 자연스럽지 못함을 가지고 있다면 촬영을 통해서라도 먼저는 피드백을 스스로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팁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연기의 영역이에요. 연기가 연기답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완벽한 연기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로 호흡과 표정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스피치에서 음성 사용에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성과 호흡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표정은 대중들이 나를 시각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떠한 것으로 잘 전달을 한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분명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몸이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예전에 남자들의 합창단인가? 박할린 그 뮤지컬 배우이자 음악 감독인 그분이 지도를 하면서 몸을 흔들며 노래하는 그 가수에게 엄청나게 많이 뭐라고 했던 그 또 유명한 짤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발표든 뭐 연주든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든 할 때 이렇게 몸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손을 이렇게 벌벌벌벌벌 떨진 않고 목소리를 네 제가요 이렇게 떨진 않지만 정말 다른 데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시선을 바꿔서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몸이 흔들흔들. 그러니까 코어 중심축이 서 있는 그 자세가 중심축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은근히 체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도 미숙해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몸 전체를 혹은 상반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은 이것도 혹시나 내가 그렇진 않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악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악보나 내가 보고 있는 텍스트, 뭔가를 보고 읽어야 된다 했을 때는 이만큼 와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여기 밑에 있으니까 시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 페이퍼에 내 시선이 오롯이 다 담기면서 대중과의 이런 공명적인 관점이 소리가 나가서 전도돼야 되는 이런 개념이 싹 무시가 되면서 그 딱 악보나 나한테 주어진 텍스트, 책 이런 것들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죠. 유리하겠죠. 왜? PPT까지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공명을 써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추어들은 시야가 딱 갇히고 시선이 꽂히는 대로 거기로 소리가 다 갑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이 갖고 있는 음성적인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게 아마추어의 기본 틀이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 발표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촬영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촬영 도구를 넘겨서 저렇게 더 시선을 빼서 저기를 기준을 잡았어요. 시선을 저기까지 옮겼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기를 타점으로 촬영 도구 저 너머를 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소리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고 타점이 돼서 내가 소리를 사용하는가가 음성적인 영역과 어떠한 카리스마적인 영역까지도 같이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 항상 좀 소리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뭔가를 보더라도 항상 거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눈은 이걸 보고 있지만 저기를 향해서 소리가 나간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기본 성량이 그러니까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카리스마 있는 역동적인 느낌, 에너제틱한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소리의 운동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명 이런 단어로만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수업 내용만 봐도 이제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리의 운동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고 그 상태에서 성량을 키우고자 욕심을 부린다면 목소리는 완벽하게 고장나게 되고 억지 큰 소리를 쓰니까 말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아프고 말하다가 기침 나고 사례 들리고 괜히 발표 더 망칩니다. 노래 더 망쳐요. 정말 중요한 개념, 절대 내 앞에 있는 페이퍼나 어떠한 시각적인 차단점을 나의 소리의 기준으로 삼고 발표를 하거나 목소리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예 특별 편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나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200%를 채우겠어요? 내 몫이 100%라고 하면 100%를 최대한 잘 준비해 가서 100%대로 하는 거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해준다. 아,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아. 아, 저 사람이 내 스피치가 별로인가 봐. 내가 말하는 내용이 별로인가 봐. 내 노래가 별로인가 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에 정말 기가 확 눌려버려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듣는 사람도 잘 들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관심 없는 것, 취향이 아닌 것까지 짊어지고 가면서 우울해한다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잘 듣고 나도 준비해간 만큼 잘 해내고 이런 상호적인 관계에서 발표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래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 긍정적으로 좋게 들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신호를 나에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 그건 강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강 오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내 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잘 들을 책임이 있고 나와 상대방이 있는 거지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자도 청자의 몫을 해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이 쫙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서 저 사람이 더 막 구미가 당기게 해야 되고 나에게서 어떠한 걸 느껴야 되고 매력을 느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곧 부담을 낳고 저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게 잘못되면 내 탓이 돼버려요.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이 올 거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고 200% 300% 저 사람의 몫도 내가 하고 저 사람의 몫도 내가 하고 저 사람의 몫도 내가 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자리에 서서 말하고 노래하기가. 절대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몫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굳이 저 사람의 시선, 표정 막 이렇게 나를 띠껍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신경 쓰였어요. 내가 노래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뭐 어떤 표정인지 가끔은 가까우면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또 뭐 스피치 발표를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다 의미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몫을 준비한 만큼 잘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의식되면서 내가 발표할 내용이랑 뒤섞이면서 말의 100%를 다 못하잖아요. 노래의 100%를 다 못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이게 집중이에요. 내 몫에 오롯이 집중하는 그 상태가 집중인 것이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떨까 생각하고 이러니까 발표가 더 흐려지고 뭔가 능력치가 떨어지고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용되는 생각들, 타인의 몫을 내가 지고 간다라는 그 강박에 의한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발표 수준이 떨어지거나 연주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스피치가 그런 연주가 정말 잘 준비된 연주고 잘 준비된 스피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피치와 뭐 연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또 참고해서 후속적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것들은 자유롭게 여쭤봐 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